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채널 임대차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언제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회수. 우리나라 전체 상가의 권리금 비율은 2015년 70%대에서 22년 작년 기준 56.6%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상가에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임대차 분쟁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상가의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며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권리금액은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큰 금액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 부족, 그리고 권리금 회수 과정에 존재하는 구조적 결함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의 억지나 과욕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납니다. 어느 경우든 결과적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크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그럼 이런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재산적 가치를 신규 세입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목적은 이런 기회가 임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양이 있으면 음이 있겠죠? 권리금 보호 조항으로 인해 임차인의 이익 보호가 강화된 반면 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임차인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 소유의 상가를 활용할 자유, 즉 재산권이나 사용 수익권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이 한번 임대를 놓으면 언젠가 권리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지 않고는 계속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권리금 회수가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당연한 무조건적인 권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거나 임대인의 방해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통해 임대인에게서 받으면 된다. 이런 공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로 임대인은 원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스스로 상가 건물을 활용할 자유를 제한받게 되자 이에 제10조의 4,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이익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들을 보면 임대인 입장에선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들 뿐이지만 중간에 언뜻 보면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2항,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임차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당 행위를 할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된 조항입니다. 임대인이 향후 해당 임대차시를 비영리적으로 쓸 것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임차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어집니다. 물론 임대인도 최소 1년 6개월 동안 해당 임대차시에서 임대소득을 벌 수 없어 선호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겠지만 권리금 회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특정 상황에서 이 방법이 기회비용이 가장 적다면 임대인은 이 방법을 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보죠. 현재 시세는 임대료 200만 원인 상가를 과거에 당시 기준으로도 저렴하게 100만 원에 임대 주었는데
최근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사정이 생겨 신규 임차인을 구했으니 기존 임대차 조건 그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얘기하자 만약 시세대로 올릴 생각이면 과도한 인상이니 권리금 방해로 자기가 받기로 한 7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되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임대 조건 그대로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액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손해일 겁니다. 당장 다음 1년만 해도 1,000만 원 손해, 그 다음에는 900만 원, 그 다음에는 800만 원 손해, 대충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손해가 계속 진행되겠죠. 현재 시세인 200만 원까지 도달하는데 8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자산 가치도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도 어쨌든 리스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떠한 배상 책임도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는 일이 잘못될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임대인은 1년 6개월 동안 임대차 시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 임대료로 1년 6개월이면 1,800만 원, 웬만한 소득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여기에서 소득세를 빼면 1,200만 원 정도. 리스크 부담이 없어 안전하면서 가장 기회비용도 적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조만간 상가를 매도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방법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반면 임차인은 최대 7천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적당히 절충했다면 3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권리금 회수는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현재 상황에서 윈윈하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자신의 의사로 선택만 한다면 루즈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루즈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가장 기회비용이 적은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의 당연한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목적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창출한 재산적 가치가 임대인에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그 재산적 가치 자체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권리금 회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에 있어 협조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지 자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차인 자신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현재 권리금 회수 절차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번 단계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실무적으로는 결함이 있습니다. 1번 단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계 양도 의사를 밝히거나 새로운 임대 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구조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구조 때문인지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과정도 이 구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가계를 내놓을 때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과계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를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때야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그간의 사정과 임차인의 존재를 밝히며 동의를 구하는 식이죠. 정말 거의 대부분의 권리금 회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는 이러한 권리금 회수 절차가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을 일으키는데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봐볼까요? 과거 시점에 자신이 정한 조건으로 현 임차인에게 임대차 시를 사용 수익하게 하기로 약정하고 정해진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현 임차인과의 계약이었지 신규 임차인에게까지 과거의 기준으로 정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탁받거나 요구받는 것이 기분이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말이죠. 결국 이때부터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신규 임차인의 임대 조건을 두고 실갱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이 받는 권리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대 조건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테니 임대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의 인상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물론 시세를 과도하게 뛰어넘는 임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임대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동안 쉽사리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물가 상승이 반영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들에게 이런 권리금 회수 진행 방식은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 갱신하는 회사원에게 연봉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과거 연봉 그대로 써온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내밀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나랑 상의도 없이 신규 임차인의 임대 조건을 정해 괘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껏 못 올린 임대료를 시세 수준에 맞출 마음만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권한이 침범당했다는 생각에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것이죠. 원래는 임대인 입장에서 어차피 기존 임차인이 계속 영업했다면 기존 임대 조건이 유지되거나 올려도 얼마 올리지도 못하는 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면 상과 관련해서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굳이 거절할 이유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해 임대인의 사고가 확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계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임대 조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 조금만 임대 조건을 증액해도 쉽게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반면 신규 임차인을 구해놓고 권리금 계약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식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이라는 수요가 확인된 마당에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높아진 협상력을 이용해 한번 높게 불러보고 싶어질 겁니다. 전자의 경우 임대인은 자신이 소심하게 정한 임대 조건에 묶이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 대범해진 임대인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 조건에서 현 임차인이 나가면 공실이 될 리스크가 있는 것과 현재 임대 조건에서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 임대인의 증액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전략인지 명백합니다.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측면에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 전에 신규 임차인을 먼저 구하는 게 맞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구조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원칙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죠.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차피 임대인의 명백한 방해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반드시 주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해도 임차인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재밌게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상가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 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신규 임차인을 먼저 주선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로 인한 권리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후 대책 같은 조항보다는 애초에 표준계약서에 신규 임차인 주선에 임대인이 동의했다. 임대인과 협의된 임대 조건은 이러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표준계약서 조항처럼 일단 우리끼리 계약 맺고 잘 안되면 없던 일로 하자 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하시는 중개사분들을 보면 권리금 중개를 의뢰받으면 시세가 고려된 임대료를 염두에 두고 중개하거나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의중을 묻거나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그렇지 않죠. 임차인이 권리금 중개를 중개사무소 한 곳에 맡기는 것도 아닐 텐데 중개 경쟁 속에서 더 높은 임대 조건으로 권리금 중개를 한다면 경쟁이 어렵겠죠. 일단 임차인이든 신규 임차인이든 자신에게 락인시키기 위해 설명드린 권리금 회수 구조의 문제를 알면서도 일단 중개를 진행하는 것이죠. 결국 조건보다 사람부터 맞춰놓고 보는 주먹구구식 권리금 중개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권리금 계약은 채권 계약이니 임차인에게 권한이 있든 없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매물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가 실제 거래된 조건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거나 차의 소유자 허락 없이 차를 내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허위 매물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중개 관례도 허위 매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게를 양수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나 해당 임대차시를 소유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인 것이죠. 다만 이것이 중개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구조가 이러한 허위 매물을 중개 관례로 만든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문제가 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임차인과 임대인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봤습니다. 이 영상에 임대인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남용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자칫 큰 손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니 특정 상황에서만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케이스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위험합니다. 법원에서는 권리금 회수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임차인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권리금은 계약갱신, 차임 증액,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괴가를 이해하시고 권리금 회수 관련된 문제를 겪을 때 적용을 위해서는 꼭 부동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